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의료계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의료기관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최전선의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고 계신 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중간에 계신 원장님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65MC 병원장 김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 눈 수술을 하고 지낸 안과 전문의 김진국입니다. 제가요, 이 두 분, 인공지능 대가가 되신 두 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요. 아니, 글쎄, 후배가 이 두 분과 같이 인공지능 퀴즈 상식 대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인공지능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오, 화이팅 하신데 우리 김하진 원장님은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 좀 많다고 고생이네. 하나, 둘, 셋. 아하, 아니 다 드셨네요. 저희 어머니가 네. 나이가 드셨고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신데 그 갤럭시 폰에 그 빅스비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잘하세요. 그래서 툭 하면 빅스비 어떤 노래 골라줘, 어떤 노래 골라줘. 이래서 이게 뭐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겠지만 나이 드시고 외롭고 그러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질문 뭔가요? 하나, 둘, 셋. 사실 제가 현장에서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은평 성모병원에서 길 안내하는 로봇인데 실제로 안과가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인식을 하고 그 위치를 말로 해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래 안내해줘 예스 누르니까 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안과 바로 앞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참고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네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네네. 그런 로봇 카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대박. 한 40가지 정도의 커피나 차를 네네. 로봇이 또 인공지능화돼서 알아서 준다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그 병원에 네네.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오픈할 때 꼭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제가 무료 쿠폰 몇 개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윤환법에 예, 괜찮습니까? 몇 잔은 괜찮습니다. 몇 장 괜찮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갈까요? 아닌가요? 소신껏 하십시오. 정답은 옵니까? 아니, 저도 틀릴 수도 있죠. 저는 정말했어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저는 병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저희가 작년에 야심차게 내놨던 게 이제 밥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을 찍어서 후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만 치료를 하기 전 그리고 지방 흡입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일지를 찍어 놓게 되면 그 우리의 수많은 빅데이터를 그 비만 치료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후의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게 되겠고 그리고 그런 후 사진을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치료 결과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 함량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키, 나이대, 연령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넣게 되면 저희의 데이터를 통해서 체중이 3개월 정도를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환자들한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궁극적으로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김진 원장님은 뭐 워낙에 또 안과 쪽에 맞춤형 그쪽으로 네.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눈이 나쁜 분께 제일 원하는 것은 과연 내가 수술할 수 있는 눈인가 아닌가. 혹시 내가 수술할 수 없는 눈인데 수술을 해서 눈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 그래서 저희 병원의 의사가 그래도 한 10명 이상 되는데 그 의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의사분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라섹을 많이 했으면 라섹을 많이 하고 싶고 그 스마일을 많이 했으면 스마일을 하고 싶고 정답은 있는데 그 정답을 왜 여러 의사가 다르게 얘기할까. 그럼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서 결과가 제일 좋았을까. 그걸 거꾸로 해서 이제
그 머신러닝을 시켜서 이제 답을 냈고요. 좀 전에 우리 김하정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수술을 했을 때 시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건가? 결과 예측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나올 때 그걸 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은 좀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일반인들께서 생각할 때 아주 그냥 뭐든지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진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술할 수 있는 눈과 없는 눈의 케이스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수술을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좋은가에 대한 데이터가 진짜 많아야죠. 그리고 예측을 할 때 있어서 데이터가 저희 병원에 한 40만 개가 있는데요. 그 정도를 돌려야지만이 네. 인공지능이 좀 펑션을 한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고객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고 이제 의사분이나 상담사 선생님한테 컨설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사실은 오를 들어도 되는 그런 활용도를 우리가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제가 2개 정도 틀린 것 같아서 두 분이 승. 자, 365 MC는요, 좀 일찍 그 인공지능 지방 흡입 수술을 발표를 했죠. 제가 기억에도 한 2016년 정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또 기사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지방 흡입술, 요거 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인공지능 지방흡입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네. 지방흡입이 하는 원리는 뭐냐면 의사가 캐뉼라를 가지고 과도한 지방이 쌓인 곳에서 음압을 이용해서 지방을 추출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캐놀라라는 건 작은 관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작은 관을 통해서 거기서 집어넣고 음압을 통해서 조심하세요. 추출해내는 건데 네. 이 기술이 전적으로 의사의 기술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런 기술력을 쌓을 때까지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손끝의 감각, 오른손과 왼손의 그 균형 밸런스에 맞춘 감각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의사의 동작을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를 화시킵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하게 되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이거 진짜 이 수술을 하는 것도 해당돼요? 인공지능이 이게 수술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의사들에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피드백을 주게 되면 내가 중간 과정에서 뭘 잘못했겠구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뭐가 됐었는데 이게 뭐였는지,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었는지, 내가 여기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의 기술 향상이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걸 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36 MC 그러면요, 이렇게 비만 수술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무려 16년간 비만 수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비만 수술에 대한 이 데이터가요, 과연 그 인공지능 지방 흡입술을 만드는데 도움이 꽤 되신 건가요? 저희 365MC가 16년간 비만 치료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고요. 또 매년 2만 건의 지방흡입 수술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데 비만 특화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대한 수술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자, 365 MC가요, 인공지능 흡입 수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지방병원 또 외국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왔습니까? 앞으로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작년만 해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홍콩, 미국 등에서 저희 인공지능 지방 흡입 시스템과 365MC 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의료 IT 융합 기술을 통한다면 한 단계 안정과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수한 한국의 의료 인재들을 해외 유출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한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안과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과의 경우 이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눈이 안 보이면 노년이 불운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조기에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당뇨병성 망막증이 오기 전에 네네. 이건 당뇨병성 망막증 초기입니다. 빨리 치료하세요라고 인공지능이 와. 그리고 녹내장도 진단을 하고요. 네. 또 노년에 제일 많은 홍반변성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인공지능이 거의 완벽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저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먼저 진단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사람이 진단하기까지는 상당히 초기 증세일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이 인공지능이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과에서도 그런 분야에서 또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굉장히 그렇죠. 저희는 네. 눈이 나쁠 때, 그러니까 그 컨택트 렌즈나 안경을 끼는 분들이 네네.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렌즈와 안경을 벗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벌써 와. 20년 이상 하면서 40만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은 마이너스 몇 디옵터에 마이너스 난시 몇 디옵터는 이렇게 수술해라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단순한 로직이 아니라 네네. 자, 사실은 눈에는 동공의 크기, 각막의 두께 또는 각막 지용도 검사, 또 건조증의 정도, 나이 네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의사가 알고 있는 그런 요럴 땐 요렇게 하면 돼라는 것을 떠나서 다른 변수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서 인간이 의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머신러닝, 딥러닝 시켰더니 최적의 결과를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예측해 주는 거죠. 네네. 첫 번째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눈을 감별해 주고요. 아. 그건 98%, 지금 99%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그동안의 큰 데이터를 갖고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안내해준다. 야, 아니 굳이 그 우리가 이게 예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해가지고 로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왜 굳이 머신 러닝으로 하는지요? 사실상 눈에는 변수가 더 많죠. 여러 변수를 총괄적으로 인간이 의사가 종합적으로 네. 판단하기에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기반한 아주 고차원의 변수 분석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네. 인공지능이 제시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수술하게 되면 훨씬 결과가 좋은 거죠. 네이처에서 그 파트너 잡지가 있는데 디지털 메디슨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 네네. 거기에 저희가 투고를 해서 네네. 이번에 발표가 됐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비만에 관련된 예측, 환자가 최적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안과 분야에서도 이렇게 라식, 라섹 이 다양한 종류를 갖다가 그 사람 직업이니 이런 성격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결정을 해준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의료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분명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것저것 도입 초기에 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더 심도 있게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메디컬 AI 포럼에서 의료 네.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활용했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 차관님도 오시고요. 네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왓슨, 네. 유방암에서 획기적인 획을 본 그 길병원 팀도 오고요. 네네. 또 서울대 병원 팀도 와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와. 의료 인공지능 포럼인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의료와 또 미래 메디컬 포럼이죠. 바로 12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포시즌 호텔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좋은 호텔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런 포럼을 진행합니다. 국내 최고 의과대 전문가들이 다 오시고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도 같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스포일이란 말이 있죠.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살짝 언급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다양한 의료 분야에 있어서 걸쳐 이 전하는 인공지능 포럼을 통해서 의료계가 한 발짝 좀 더 많이 발전되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날 꼭 메모해 주시고요. 사전 등록 꼭 필요합니다. 밑에 사전 등록 보이시죠? 이 자막 처리되는 거 보시고 등록을 꼭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인공지능 포럼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인공지능 화이팅! 화이팅!